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보다 끝까지 남아있던 시간이 계좌를 더 크게 바꿉니다. 수익률은 눈에 잘 보이지만 자산을 키우는 진짜 힘은 대개 버틴 시간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돌아봐도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어떤 한 번의 선택보다 2019년부터 이어온 시간 자체였습니다. 좋은 ETF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 계좌를 만든 것은 얼마나 오래 시장에 남아 있었는가였습니다. 오늘은 왜 제가 수익보다 버틴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비슷한 곳을 먼저 봅니다. 무슨 종목을 샀는지 봅니다. 어떤 ETF를 골랐는지 봅니다. 지금 무엇이 더 잘 가는지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돈을 크게 만드는 것은 좋은 선택 아니야. 남들보다 더 빨리 오를 자산을 먼저 찾는 것이 핵심 아니야. 사실 이 생각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좋은 자산을 고르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기업에 올라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당이든 성장주든 어떤 구조를 가져갈지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투자에서 더 무거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좋은 자산을 찾는 것과 그 자산을 계속 들고 가는 것은 같은 일일까?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ETF를 봅니다. 같은 시장을 봅니다. 같은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자산이 쌓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방향을 자꾸 바꿉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잘 고른 것 같고 이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앞으로도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락장이 오고 조정이 길어지고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한동안 답답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금방 조급해집니다. 이게 맞나?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나? 더 좋은 것이 따로 있었던 것 아닐까? 나는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닐까? 바로 여기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포트폴리오를 오래 운영하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계좌를 크게 만드는 것은 한 번의 멋진 선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속 남아 있었던 시간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너무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래 투자하면 좋다. 버티는 게 중요하다. 누구나 들어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평범한 말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틴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틴다는 것은 흔들릴 때도 기준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 구조를 쉽게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내 계좌가 답답해 보여도 시간을 의심만 하며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감정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2019년부터 투자를 이어오며 그걸 여러 번 느꼈습니다. 시장은 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성장 자산이 강하게 올라가고 어떤 때는 배당 자산이 더 편해 보였습니다. 어떤 때는 현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부럽고 어떤 때는 공격적으로 간 사람이 더 잘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계좌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느린가? 내가 너무 편한 쪽만 고르고 있나?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나? 이런 생각은 장기 투자자에게도 늘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무엇이 가장 빨리 오를까를 묻기보다 무엇을 나는 계속 들고 갈 수 있을까를 더 자주 묻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결과를 만드는 힘이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산의 선택이 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고 보니 선택보다 유지가 더 어려웠고 유지가 더 큰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좋은 ETF를 골라도 중간에 흔들리면 복리의 시간은 짧아집니다. 반대로 아주 화려하지 않아 보여도 오래 가져간 자산은 시간이 점점 내 편이 되는 경험을 줍니다. 저는 여기서 장기 투자의 본질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복리는 똑똑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이 문장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수익률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버틴 시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기준이 생기고 나니까 포트폴리오를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계좌를 볼 때 지금 무엇이 더 강한지가 먼저 보였습니다. 지금 갈아타야 하나? 조금 더 강한 쪽으로 이동해야 하나? 이 생각이 자주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저는 점점 더 다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자산을 내가 왜 들고 있는지, 이 구조를 왜 만들었는지, 하락장이 와도 내가 이유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지. 결국 오래 버티는 힘은 정보보다 이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왜 ETF를 들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배당을 담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장 자산을 함께 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가격보다 기준을 먼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버틴 시간을 단순한 인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틴 시간은 기준이 실제로 작동한 시간입니다. 내가 세운 원칙이 말뿐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한두 달 좋은 결과가 아니라 여러 번의 흔들림을 지나도 계속 이어졌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산이 된다는 말은 그냥 멋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에서는 시간이 계좌의 성격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작은 매수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큰 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였던 배당 흐름이 어느 순간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적립처럼 느껴졌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며 계좌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 단위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바로 그 느린 구간을 지나야 비로소 힘이 드러납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에서 속도보다 지속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사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계속 사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느냐가 더 크게 남습니다. 이건 제 포트폴리오를 돌아보며 더 강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은 한 번의 최고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에 가장 잘 오른 자산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정한 방향으로 계속 갔던 시간, 조금씩이라도 끊기지 않고 이어졌던 시간, 흔들릴 때도 완전히 시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이 제 계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포트폴리오를 볼 때도 다른 기준을 먼저 봅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구조인가를 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선택보다 몇 년 뒤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인가를 봅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장은 언제든 분위기를 바꿉니다. 지금 강한 것이 내년에도 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답답한 것이 몇 년 뒤에도 답답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구조. 속도가 느려 보여도 끊기지 않는 구조.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구조. 저는 그것이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 없이 버티는 것은 고집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는 버팀은 다릅니다. 내가 이 자산을 왜 담았는지 알고 어떤 역할로 두었는지 알고 어떤 방향으로 계속 갈지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은 의미가 생깁니다. 저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투자도 조금씩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줄어듭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끊기지 않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급함도 조금 줄어듭니다. 남의 계좌를 보며 흔들리는 일도 조금 줄어듭니다. 내 계좌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너무 느린 것 같고 다른 쪽이 더 빨라 보이고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할 것 같은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은 더 좋은 종목일까? 아니면 내 시간을 믿을 수 있는 구조일까? 저는 점점 후자에 더 가까운 답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수익은 숫자로 남지만 그 숫자를 만든 것은 시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익을 볼 때도 그 뒤에 있는 시간을 같이 보게 됩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 계좌는 단순한 성과표가 아니라 내가 버텨온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록이 생각보다 더 큰 자산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좌 안에서 핵심 포지션과 실험 포지션을 왜 분리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자산을 담더라도 전체 기준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